전세난 도미노 우려 이야기하면서 전세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강남발 전세난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면서 전세난 도미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는 무조건 오른다. 금리 올린다고 했는데도 낮으니까 오를 것이다. DSR 규제하고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 신용대출 잘 안 나오죠? 이런 거 하더라도 무조건 오른다. 그리고 서초 도미노 부르고 여기다 반포도 지금 재건축 이주할 거라서 전세난 더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했을 거면은 예전에 진짜 막 둔촌주공 이주할 때나 이럴 땐 전세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다 빠졌는데 밖으로? 도미노로 전세가 오른다고 해놓고서 재건축 재개발이 어떻게 집값을 낮춘다고 할 수 있어요? 계속 이주 수요는 나올 텐데. 자, 반포 3주구 관리처분 늦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난 우려. 그래서 재건축 안 하는 거예요. 늦어지고 있죠.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당장 안 돼. 왜? 전세시장 영향 가고 있으니까.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주 수요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예요?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주택만 공급하니까 시장이 불안하다. 민간 공급이 줄게 되면 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임대 수요가 늘어나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민간에서 1000가구 공급하는 거랑 그 다음에 공공에서 1000가구 공급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예요. 공공 1000가구 지으면은 한 절반은 500가구는 분양으로 하고 500가구는 임대로 만들지 않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분양, 임대 했을 때 자, 보통 민간 1000가구 분양하면은 여태까지 어떻게 됐냐? 50%는 실수요자가 가져갔고 1주택자 되는 사람들이 50%는 다주택자들이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이 다주택자들은 민간 임대를 놓죠. 그러니까 분양 절반, 임대 절반. 그 대신에 분양 받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실거주 요건 넣고 전매 제한 요건 넣죠. 실수요자만 들어와라 분양에. 그리고 민간 임대 대신에 공공 임대 나오면 민간 임대보다 저렴하죠. 되게 이상한 게 민간 공급이 줄으면 공급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민간 공급 대신에 공공으로 공급하면 공급이 주는 게 아니죠. 근데 민간 공급이 줄어들면 공급 부족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공급이 줄면 임대가 오르게 돼 있대요. 분양 공급이 줄고 임대주택으로 나오면은 임대료가 오르는 요건이에요? 왜 이악 물고 지금 다들 임대주택 저렇게 반대하는 줄 알아요? 외국 같은 경우 임대주택 잘 되어 있는 나라들 가봐요. 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나. 우리나라만큼 집값 비싼 데가 어딨다고. 전월세 시장까지 임대료 다 높이고 있는데 공공임대 들어오게 되면은 민간임대에서 공공임대로 가죠. 저렴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임대주택도 대부분은 나중에 5년 10년 뒤 분양으로 전환이 되니까 그런 거 노리고 가는 사람들 당장 사기는 힘들고 전세가는 계속 올려버리고 그런 거 가는 사람들 하고 있으니까 무슨 시장 불안 지들이 공공 전세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민간 전세들 위험하고 돈 벌기 힘들어지니까 전화를 치고 있는 거다. 아니면 기사 내봐라 또 공공 임대가 늘면은 전월세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해서 내봐라. 통계도 갖고 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도 뭐라 그래요? 시장 안정화 없이 재건축 규제 완화 안 된다. 즉 뭐예요? 이주 수요 더 나오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시장 안정화가 안 됐는데 공급 부족이니까 규제 완화해서 공급해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언제 제일 많이 공급됐고 언제 그 짓거리 제일 많이 했냐. 2014년 말 부동산 3법부터 시작됐죠. 그 뒤에 집값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재건축 완화해서. 세계적으로 오르는 시기였어요? 세계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만 그랬다. 민간 재건축 재개발 푸는 것 자체가 집값 띄우는 정책인데 언론에서 그걸 마치 집값 안정화시키는 정책인 것처럼 말하고 맨날 공급 부족 말해가지고 정부 탓하게 만든 것일 뿐이다. 궁금하면은 리먼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공급했을 때 언제 공급이 제일 많이 됐냐 입주가. 이걸 보면 답이 다 나오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이기신 도시도 제대로 추진 안 하고 그나마 MB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라도 만들려고 그랬는데 다음 정부에서 그거 다 폐지해버렸잖아요. 공급 부족이 왜 나오는데. 서울에서 빠져나가서 나가야 되는데 서울 외적으로 공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0년에 입주 폭탄이라고 해놓고서 왜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해요. 2020년에. 지금 민간 아파트 공급 계속 주춤할 수밖에 없죠. 왜? 이주 수요 나오는데 그게 무슨. 그리고 안전한 단지를 왜 때려 부수고 짓냐.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30년짜리 아파트 때려 부수고 다시 지으라 그래요. 외국 나가면 수십 년 수백 년 있는 아파트들도 많은데 재건축 그렇게 쉽게 하고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건축 개판으로 하고 그래도 재건축 노리고서 나중에 30년 뒤에 가격 오르니까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지어야 되죠. 안전한 거 계속 부수고 짓고 하니까 부수는 이주 수요들이 계속 지금 집값 올리고 있지 않냐. 전세값 올려가지고. 자, 여기도 뿔났답니다. 재건축은 맞고 임대를 짓는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은 이주 수요,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 공급은 줄어들고. 자, 근데 임대 공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전세 수요 당연히 줄어드니까 전세가 떨어지죠.
갭투기꾼도 매매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전화를 치고 있는 거다. 이 심교수형은 맨날 이거 해요. 임대주택은 무조건 안 되고 공공공급은 무조건 안 되고 민간주택 공급해라. 아주 집값 띄우려고 안달이 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전세 월세화 가속화 점점 사라지는 전세 매물, 이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야기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전월세 거래 중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33.67%를 차지했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그런데 작년 같은 기간에는 29.44% 차지해서 4.23포인트 높아진 수치니까 월세 비중이 늘어난 만큼 전세 비중이 줄어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서 그렇다. 어떻게 이런 분석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할게요. 요거랑은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일단 10,000건 정도 거래가 줄었죠. 이런 것도 봐야 되죠. 자, 비중 보지 말고 월세 거래가 23,544건에서 비슷하죠. 월세 거래는 비슷하다. 비슷한데 뭐가 문제예요? 전세 거래가 줄었다는 거죠. 아, 전세 거래 줄었으니까 매물이 줄었어. 무조건. 그래요? 비중일 뿐이죠. 자, 전세 물량 봅시다. 자, 9월 21일 기준으로 하는 이유, 작년이랑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요거 작년보다 전세 매물 줄었다, 이거 허위 매물 다 껴서 한 얘기고, 단속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9월 21일부터 쭉 늘어났죠. 조금 줄었죠. 전세 매물 많이 늘었다. 얼마나 늘었어요? 2배 이상 늘었죠. 이때는 임대차법 시행된 이후인데, 임대차법 때문에 뭐 전세 매물이 없고 신규 전세만 받으려고 하고 전세가 올라가지고 사람들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임대인들이든 임차인들이든 둘 다 피해보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일단 전세가 무조건 띄우자, 다 같이 담합해서 띄우자. 언론이 그 난리만 친 거다. 월세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월세보다 전세가 훨씬 더 매물이 많이 늘었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전세 거래를 안 하는 거지. 전세 거래를 왜 안 해요? 재계약률 올라갔으니까. 전월세 통합 재계약률이 몇 퍼센트나 올라갔어요? 16%나 올라갔어요. 근데 자, 월세 30만원 받던데 월세 갑자기 50만원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되죠. 근데 전세는 3억 받던 데가 갑자기 5억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위주로 재계약이 되니까 월세 재계약률이 나오겠냐. 어차피 실수요기 때문에 총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전세 거래가 10,000건 준 거는 재계약해서 그렇다. 저거를 비중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말이 돼요? 그러면 요즘에 뭐 하락 거래 비중 30%대 중반에서 40%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락 거래 비중 늘었으니까 집값 떨어지고 있다,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왜 지들 유리한 데에서만 비중 자료 갖다 써요? 비중이라는 건 되게 더러워요. 자, 솔직히 한 1,000건 거래됐을 때 30대 거래 비중이 30%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매매 시장에도 이런 거 있죠. 거래량이 500건으로 줄었어요. 근데 30대가 50%니까 패닉 바잉 중이다. 그런데 이때는 30대가 300건 산 거고 이때는 250건 산 거예요. 거래량 줄은 거죠. 30대들도 못 사고 있는 거죠. 이걸 비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신 나간 언론들이. 수학 안 해봤어요? 한쪽에도 비중 올라가면 당연히 한쪽은 비중 줄어드는 거? 모든 비중은 똑같이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 되겠네. 비중이면. 그것도 대부분 증여성 거래인데 어디서 비중 가지고 이야기를 해. 건수를 봐봐요. 월세 건수는 똑같고 전세 건수만 줄어든 거고, 매물이 준 게 아니라 재계약하고 전세가 너무 높이니까 나가가지고 빈집으로 남아서 전세 매물 나오고 있고, 그거 못 갚아가지고 전세 보증 보험에서 갚아주든가 아니면은 전세가 올려가지고 받으려고 주담대 받아가지고 한 거지. 그러면서 실거주 사유 가지고 집 비워라 하니까 시세대로 해서 산다. 그리고 각 자치구 차원에서 집주인이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 기거하지 않는 빈집 상태임을 확인해주지 않는다. 자,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고시원 같은데 전입신고 해놓고서 불법 청약받는 사람들 많죠. 전입신고 해가지고 얘기하고서 확인하지 않고, 특히 전입신고 하는 것까지는 못 잡는다 치더라도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 받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얘기해서 집주인 전입신고 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자, 이런 거 했을 때 아예 이거 법으로 만들어서 과태료 1억씩 때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세입자도 안 해주거든. 그럼 집주인이 빈집으로 주냐? 빈집으로 주는 거 엄청난 손해거든요.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리고 세입자한테 전입신고 해달라고 한 거 집주인이 얘기한 거 녹음하고 이런 짓 하고 있다 그러면 잡아낼 수 있잖아요. 포상금 줘가지고 하면은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그런 얘기도 못 하는 거고, 다 나올 수 있는데 방법은. 자, 갭투자 성지가 무너지고 있답니다. 전세 쌓이는 갭투자 성지. 고덕면 실입주가 아니라 전세 놓으려고 올렸는데 매물이 늘어나니까 전세 쌓이고 불안한 상태다. 잔금을 못 치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 투기꾼들인데 그걸 뭘 걱정해줘요? 무너지고 있죠. 저런데 외곽부터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전세가 없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서울 이주 수요 밀려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근데 경기도에 없냐? 아니요, 많아요. 공급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오른다 하다가 지금 다 잔금 못 구하고 있죠. 전세값은 금리의 영향 되게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되면은 전세 가격 굉장히 떨어질 텐데, 그리고 외곽 지역일수록 더 작살난다. 자, 거기다 전월세 신고제, 집주인 불만 뭐 세입자 환영하는데 왜 불만이에요? 신고하라는데 세금 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안 내고 탈세하고 있던 인간들 세금 내라 이거지. 정당하게 신고하고 있던 사람들이 세금 낼 거 있어요? 없죠. 근데 3주택 이상 전월세 보증금은 간주 임대료 과세가 들어갑니다. 자, 갭투기만 여러 채 세금 내야 돼.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입도 없는데 상한제와 신고제가 겹치면서 임대료를 쉽게 올릴 수 없어졌다. 뭐 지금 여태까지 다 임대차법 때문에 임대료 올렸다면서요. 이제 와서 또 딴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이미 다 신고가 됐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서도 탈세를 하고 있었겠지. 그럼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당연히 다 신고했고,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 신고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인데 임대사업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임대료 늘어나죠. 재산세 부과 지금 앞자리 바뀌고 있고 재산세 폭탄 현실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1주택 경우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주택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종부세까지 내야 되는데 7월 9월에 재산세 부과되죠. 종부세도 이후 부과되고 버티고 조금 더 버티는 거지, 세금 못 내서 공매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는 처분하는 게 나아질 수 있죠.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처분하는 양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결론, 전세가 오른다고 갭투기 하라고 하는데 다 부담이다. 전세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를 왜 하냐. 전세가 오르니까 갭투기 하든가 아니면은 차라리 집 사라 실거주.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더럽게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계속 오른다 집 사라 얘기에 여론 만들려고 저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런 식의 갭투기 들어가면은 역전세난 제대로 맞으면은 아작날 수 있어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3주택 이상 갭투기 들어가면.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전세 수요도 확 줄어요. 9억 이상 아파트 보유자 딴 데 가서 전세 살고 있다. 전세 자금 대출 안 빌려주는데. 결론 다 나왔습니다. 갭투기 하면 안 돼요.